안녕하세요.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입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장은 또 신고가를 쳤죠. 제가 작년에 미국장 지수를 예측에 된 자리는 15,400 정도였는데요. 목표치를 16,800으로 수정을 합니다. 16,800까지 일단 열렸다라고 보시면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미국에서는 이제 주가가 상승하니까 여러 가지 논란이 일어나고 있죠. 주식을 사냐, 채권을 사냐, 아니면 둘 다 포기하느냐, 이 세 가지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주식을 사라고 하는 쪽은 이제 워렌 버핏이죠. 워렌 버핏은 지금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식을 사야 하는 시점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오히려 조정이 들어오면 좋은 매수의 기회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대신에 채권에 대해서만큼은 사선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 주식시장이나 채권 시장이 예상 밖으로 전부 다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렇지만 주가가 점점점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고요.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가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양적 완화를 줄이고 금리를 인상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이런 부분을 본다 그러면 사실 지금은 채권을 사라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됐다라고 판단이 쓰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식을 사서 추가적 상승을 기대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미국은 실업률이 7.5%인데도 불구하고 15,000을 찍었죠. 실물 경기가 좋은 상황도 아닌데 주가가 뛰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실업률이 점점 개선되고 실물 경기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주가는 계속해서 지표가 좋아지면서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은 상승을 많이 했다라고 볼 게 아니라 오히려 상승이 어마어마하게 남아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지난번에 아마 이런 말씀 드렸을 겁니다. 예금금리 마이너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 미국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실물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투자를 유도해야 되는데 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차입을 싸게 해야 되거든요. 차입을 싸게 하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대출을 해줘야 되죠. 그렇다면 은행에 있는 돈을 어디에 둬야 됩니까? 연준이 예치를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렇다면 연준 입장에서는 이 돈을 다시 시장 밖으로 내보내는 상황을 해야 됩니다. 은행 밖으로 내보내서 시장으로 투입되게끔 유도를 해야 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본다면 주식시장이 상당히 호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1994년도에도 주가가 상승을 할 때 금리를 1년 만에 3%를 끌어올렸던 시점이 있죠. 그때는 끌어올려도 상관이 없었던 게 시장이 살아나면서 실물 경기가 살아나기 때문에 금리를 끌어올려서 주가가 빠졌을 경우에 실물 지표가 좋아지면서 빠진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영향을 줬죠. 워렌 버핏이 그것을 잘했기 때문에 금리를 뿅망치라는 표현을 썼었죠. 이런 표현을 본다 그러면 금리가 단기적으로 주가가 더 많이 상승하게 된다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채권을 사라고 얘기하는 건 짐 로저스죠. 대신에 장기 국채는 사지 말고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제가 봤을 때는 단기 국채도 만약에 주가가 더 상승한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면 문제가 되는데 지금 초저금리이기 때문에 국채가 강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 금리의 변화가 시작된다면 채권은 초토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채권 시장은 약간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어느 투자가는 지금이 사실은 시장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채권이나 주식을 다 현금화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주식을 사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아직 시장에는 버블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버블이 정말 시작되면 여러분 혹시 옛날에 주가가 한번 급등을 할 때 한번 구경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30% 올라가는데 걸린 시간이 일주일도 안 걸린 적이 있었죠. 막판에. 옛날 OCI 같은 경우도 그랬었죠. 이런 것은 뭐냐면 마지막 버블 줄 때는 엄청나게 상승을 합니다. 지금 그 상승이 나왔냐?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유로존 얘기를 한번 해보죠. 유로존에서는 그 유로그룹 의장인 예룬이 지금 유로존은 성장, 차입을 통한 성장이 아니라 긴축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효를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유로존에서는 독일이 항복을 하느냐, 아니면은 성장을 주장하는
프랑스나 이탈리아, 스페인이 항복하느냐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에는 딱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유로존이 붕괴되거나 아니면 성장체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오늘 쇼이블레 장관을 통해서 하나 언급이 되고 있죠. 은행 동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은행 동맹 한 달 전에는 반대를 했죠. 아주 큰 은행만 하자. 6천 개 정도 되는 은행을 다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연대보증, 그러니까 응에 대한 부분도 하지 말자라는데 은행 동맹을 하면서 연대보증이 안 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은행 동맹이 사실로 드러나고 보증하는 부분에 있어서 서로 보증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다음은 유로 본드 쪽으로 가기 때문에 유로존은 상당한 에너지를 주가를 상승시키는 에너지를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죠. 중요한 것은 독일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여기에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이 유로존을 탈퇴하겠다는 얘기 한마디만 하면 끝납니다. 지금 사실 그거를 유도하고 있죠. 왜냐하면 벌써 프랑스도 적자를 감축시키는 데 있어서 재정적자를 감축시키는 데 있어서 2년을 연장하기로 했죠. 스페인도 2년을 연장받았죠. 지금 아일랜드하고 포르투갈은 7년 연장하려고 하고 있죠. 이런 모습을 본다 그러면 결국 긴축은 실패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긴축의 이론적 논리가 되는 로커프의 이론 적자 시대의 부채 시대의 성장에 대한 내용을 보면 오류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본다면 시장은 긍정적 마인드로 흘러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얘기를 한번 해보죠. 어저께 17조 3천억 추경이 본회의 통과했죠. 이거 이제 시장에 오늘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봐야 되겠지만 다가오는 금통위, 내일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돼버렸죠. 지금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와 금리 동결 두 개로 나눠졌죠. 국내 증권사는 대부분 인하를 요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계 IB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올 4분기부터 금리 인상이 0.25%가 진행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금리 인하가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금리 인하를 해주는 것이 정확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경기 부양을 하고 있고 환율 전쟁에 가담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정직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죠. 특히 엔화 약세로 인한 수출이 부담이 되고 있다면 어거지로라도 환율을 1,200원대까지 끌어올려서 엔화 약세에 대해서 원화 약세로 맞불을 놔서 시장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 간단하게 하죠. 미국장 새로운 고가 형성하는 모습 16,800까지 열려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 주가로 상승한다면 국내장도 그 영향을 있을 수 있고요. 특히 국내 선물 매도 외국인이 진행되고 있는데 외국인의 선물 매도에 임계점이 도달했다 그러면 외국인의 선물 환매를 확인하시면서 시장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벌써 수요일이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